이렇게 아이디어에 의해서 구축이 돼서 스탠포드 대학을 통해서 토대가 구축이 된 디자인 띵킹은 이렇게 5단계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보통은 문제 해결이나 뭐 신제품이나 신상품 개발에 사용되는 방법인데 우리가 조직 개발 안에 들어와서 디자인 띵킹은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있어서 많이 활용됩니다. 특히 공감하기 단계가 우리가 조직의 문화나 혹은 조직의 뭔가 변화에 대한 공감들을 형성하면서 실행을 해갈 때 굉장히 좋은 첫 단추가 되거든요. 네, 이 사례를 함께 했던 분도 이 방에 지금 들어와 계신데 한 고객사에서 밀레니얼 세대들과 리더십 팀들 간에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논의하는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래서 엠퍼티 단계에서는 서로의 페인 포인트를 충분히 듣고 공감하는 세션이 진행이 됐겠죠. 그래서 밀레니얼 직원들과 리더십 팀 간의 엠퍼시 세션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 그러니까 밀레니얼 직원들은 리더십 팀들이 이게 정말 페인 포인트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을 해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입까지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래서 리더십 팀들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큰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해줘야 될 일, 우리 리더들이 해야 될 일들을 직접 이 솔루션으로 제시하고 밀레니얼들의 또 피드백을 받고 또 밀레니얼도 반대 작업들을 해갑니다. 이렇게 다이버시티 앤 인클루션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렇게 서로의 다른 이 구성원들이 요즘은 외부 환경도 굉장히 다변화되지만 내부의 직원들의 이 구성도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상대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는 요 디자인 띵킹이 조직의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효과적일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보셨고요. 두 번째 사례는 저희에게 갈등 해결을 좀 해야 된다. 두 팀 사이에 그렇게 의뢰가 왔던 사례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 영업을 하는 회사인데 한쪽은 기술 영업팀, 한쪽은 그 기술 영업을 도와줘야 될 연구소예요. 두 팀은 영업 담당자들과 연구원들은 서로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리고 정말 성격도 다릅니다. 근데 두 팀이 한 팀은 서울에 있고 한 팀은 또 대전에 있어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점점 어려워지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감정적인 갈등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두 팀이 갈등을 잘 해결하고 협업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원데이 워크숍이었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디자인 띵킹에서 엠퍼시 랩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팀이 지금 보면 웃고 있는 이 장면은 상대 팀에 대한 엠퍼시 맵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은 연구소 사람들이 우리한테 늘 하는 말과 행동, say and do. 그 다음에 think and feel은 이런 사람, 이분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런 생각과 이런 감정인 것 같아 라는 걸 추측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저쪽 사람들은 이런 페인 앤 게인이 있을 것 같아 라는 걸 역시 추측해서 적어요. 그래서 저쪽 분들은 이럴 때 힘들 거야. 이럴 때 스트레스 받을 거야. 그리고 이럴 때 보람을 느낄 거야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하고 지금 OX 막 세모 표시된 거는 이제 그걸 서로 시프트해서 들어가서 보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개짜리는 와 이건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런 표시이고 X는 이건 아니다 라는 표현이고 여기까지 된 다음은 퍼실리테이터가 개입해서 상호 간에 이제 잘못 오해한 것들을 설명하고 이야기할 시간을 갖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웃기도 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협업을 정말 하기 위해서 같이 해결해야 될 것들은 뭐고 우리 실무진들은 뭘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우리 리더들한테 지원을 요청할 거는 뭐냐 하는 세션이 이제 뒤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 띵킹은 워낙에 응용이 많아서 사례가 좀 많아요. 2개 더 있습니다. 자, 요 회사는 글로벌 회사인데요. 그 조직 진단을 다 했는데 한국이 계속 점수가 낮아요. 그래서 그 모든 조직 단위별로 이 조직 개발 워크숍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고 그래서 리더십 팀부터 좀 들여다봤는데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리고 직원들도 FGR을 해보니까 CEO와 사장님과 임원들 간에 이렇게 뭔가 케미가 좋지 않다는 그런 게 발견이 돼서 시뮬레이션 워크숍을 역시 앞에 보셨던 엠퍼시 맵으로 풀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생각하는 사장님에게 차마 이렇게 못했던 얘기들 그리고 사장님도
임원들에게 차마 얘기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엠퍼스 맵을 서로 작성하고 또 피드백을 해주고 결국은 다 같이 보면서 풀어갔었던, 요러고 나서 이제 우리 직원들의 이 인플로이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리더십 팀들이 뭘 해야 될까.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뭔가 껄끄러운 큰 코끼리가 그 방 안에 있을 때 참아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하지 못했을 때 공통의 화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요게 먼저 진행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자, 디자인 띵킹의 이제 마지막 공유하고 싶은 사례는 요건데요. 이 고객사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냥 직관회에서 중구난방 일하지 말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일하자, 이런 문화를 만들자 라고 이니셔티브가 만들어져서 실무진들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각종 이 기법들을 교육을 받습니다. 통계나 빅데이터 분석이나. 그리고 그 조직의 중추에 있는 팀장님들이 이런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디자인 띵킹 워크숍에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결국은 팀장님들은 또 굉장히 억울해 하시죠. 본인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해결해 갔던 포인트는 이런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참시켜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과정을 기획하면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보스인 임원, 일반 구성원도 있지만 가장 인원이 많고 대표적인 마케팅이나 R&D 연구원들의 페르소나를 미리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워크숍에서는 팀장님들이 이 페르소나의 롤플레잉을 하시면서 임원들은 이런 데이터 중심으로 일할 때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겠구나, 연구원들은 또 이런 페인 포인트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본인들이 탐색하고, 그리고 그런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팀 리더들이 해야 될 거는 뭘까? 회사 차원에서 변화돼야 될 거는 뭘까 하는 것을 탐색을 해가는 것을 전 과정이 디자인 띵킹이었지만 이렇게 페르소나를 먼저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누구의 페인 포인트에 귀 기울여야 되나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디자인 띵킹은 최근에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책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어떤 특정 책을 꼭 집어서 이걸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책 제목만 보고 이렇게 몇 권을 추천했다가 항의를 많이 받아서, 책은 여러분이 어느 분야에서 디자인 띵킹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시냐에 따라서 최소한 목차까지 다 읽어보시고 선택을 하시기 바라고, 스탠퍼드의 디스쿨 사이트 들어가셔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 인피플의 또 디자인 띵킹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이 정기적으로 열리니까 관심 있으시면 함께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